여러분의 집콕 요정 하경이고요. 저희 집콕 프로젝트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마 저와 함께 배웠던 경제, 투자, 부동산 다 잊은 거 아니시겠죠? 오늘도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저랑 같이 달려봅시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해주실 새로운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홍익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까지 2021년의 경제 전망부터 뭔가 주식과 같은 투자 그리고 뭔가 부동산까지 정말 다양하게 함께 배워왔는데 예. 요즘 제일 중요한 거 돈이잖아요. 머니,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 유형의 질문이 어려운 건 아시죠? 그럼요. 뭔가 굉장한 심오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좀 뿌듯해요. 저는 그 돈에 대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돈을 가지고 공동체 내에 있는 약자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들은 돈을 불린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 때 이미 큰 목돈을 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돈을 불려 나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라는 개념은 불린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회생활, 학생생활을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돈을 번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하고 돈을 불리는 사람은 제가 나중에도 설명할 테지만 불리는 사람이 훨씬 빠른 속도로 자산 형성을 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는 돈은 번다는 것보다는 불리는 거구나라는 개념을 갖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원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 돈을 많이 만들어내면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래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네. 많이 나눠 가질 수 네.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모두 다 돈을 많이 가져와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면 그만큼 상품이나 자산 가격이 그것에 비례해서 가격이 같이 올라.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면 모든 그 정치 세력이나 통화금융 세력은 옛날서부터 돈을 많이 찍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곳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타나.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은 가장 경계하는 게 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이 항상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기 때문에 하이에크 같은 경제학자는 화폐 탈국가화라는 책을 써서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비단 하이에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렇습니다. 특정 국가의 돈이 기축통화가 되는 것보다는 모든 나라에 편향되지 않는 그런 세계 화폐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교수님께서 거의 백과사전 같으세요. 지금 뭔가 돈 이러면은 거기 돈에 써 있는 페이지에 관한 역사부터 다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뭔가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이제 간단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잖아요. 네네. 왜 그랬을까요? 왜? 미국이 힘이 세서? 기본적으로 세계의 무역을 주도하는 나라의 돈이 일반적으로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시작하면서는 네덜란드의 길더화가 기축통화였어요.
그러다 경제와 무역의 중심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화가 기축통화가 돼요. 그런데 1차 대전을 전후해서 세계에서 제조업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때 미국은 막 군함을 과자 찍어냈듯이 막 찍어낼 정도로 제조업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조업 상품을 팔아서 세계의 금, 그 당시에 돈이 근본이지였으니까 금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미국이 세계 전체의 금의 80%를 갖게 됩니다. 그 후 금의 기반을 둔 금한 본위제 하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요. 금 1온스당 35달러하고 이걸 연계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달러 중심 체제로 갔었는데 19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팽창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세계 경찰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달러는 금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갖고 있는 금보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쓰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금한 본위제에서는 옳은 일은 아니죠. 정당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우방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달러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정말 금이 있어서 저렇게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거야? 라고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는 미국의 달러가 의심스러우니까 갖고 있는 달러를 갖다 주고 미국으로부터 금을 받고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으로 봐서는 그 큰 돈을 금으로 다 바꿔주면은 미국이 부도나가 생겼어.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날 달러의 금태화는 중지한다. 이 투기 행위를 근절할 때까지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달러와 금과의 고리가 끊어져요. 그리고 그 후 한 2, 3년간 세계 외환시장이 아수라장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신용을 이루어서 거의 추락할 상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미국의 천재 외교관인 키신저 국무장관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사우디아라비아 왕하고 비밀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국내 모든 위험으로부터 봐주겠다. 대신 오펙이 앞으로 석유를 팔 적에 무조건 달러만 받아라. 다른 나라 돈은 받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석유가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큰 상품이야. 그러니까 그걸 살려면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석유를 달러로만 사기로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달러가 다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달러로 좌지우지되는 게 사실인데 어느 맞아요, 정도일까요? 맞아요. 감이 조금 안 와요. 세계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리드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내면 수출 경쟁국인 유럽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도 달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데 자기들은 돈을 안 찍어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달러만 평가절하가 돼가지고 이쪽의 수출 경쟁력이 아주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의 달러만큼 그렇게 또 많은 돈을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자산 가격이 굉장히 치솟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한국 돈만 알면 되겠지 이랬는데 달러를 꼭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고요. 뭔가 부자의 핵심 달러가 많은 사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하다 보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꺾이면 세계 다른 나라도 다 꺾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스탠스를 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달러가 주도하는 게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그 영향이 모든 나라에 퍼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70%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곧 미국 경제가 잘 되느냐 여부가 우리 경제가 잘 되느냐 여부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의 세대는 달러를 필히 알아야 됩니다. 예. 달러는 우리 재산과도 연관이 다 되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알면 맞아요. 될 것 같고 예, 오늘은 이렇게 달러를 시작으로 저희는 또 계속해서 집콕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또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